엉뚱한 뉴스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? 요즘 아무래도 거의 TV 속에서나 들어보지 않을까 합니다.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엉뚱한 이 기자는 지금 주방에서요 무생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자, 네, 갑자기 무생채를 왜 만들려고 하죠? 와이프는 어디 갔나요? 네, 이 기자입니다. 저는 지금 식구들 먹이려고요 무생채 만들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요 저희 와이프가 무생채를 아주 잘 만들고 있는데 무를 네가 사왔으니 무생채는 네가 해라 해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,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식 같은 것을 이렇게 아주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소통하고 참 즐겁고 재밌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된 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식구 3명이 다 먹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요. 또 무를 남겨두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상할 것 같아서 저도 무 생채를 아주 많이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무 껍질을 벗겨서요 채 썰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. 좋은 생각입니다. 부모님 세대보다 더 훨씬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미 품앗이나 두레 같은 것에서 할 수 있듯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백일잔치다, 돌잔치다, 뭐 회갑, 생일잔치 이런 것에서 보면요 친지들과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처럼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현 시대는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음으로 또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또 최악의 경우는요 이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싸우고 또 이웃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선조들처럼요 이웃의 소중함도 우리가 알고 소통을 해왔다면 이웃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. 참 안타깝습니다. 문제는요 이런 일이 앞으로 더욱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. 네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. 과거 이웃들의 모습과 현 시대의 이웃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데요. TV에서 보면 층간소음, 또 주차 문제, 베란다 흡연 등 이웃들 간에 서로 언성을 높이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게 현 시대의 이웃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기자, 어디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?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단지 세대가 바뀌면서요 이 소통 방법이 변하고는 있지만 TV에서 보게 되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하기도 하고요 또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끝까지 추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강도와 마주쳤을 때 제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여전히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가까이 있는 이웃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으면 더욱 즐겁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듣고 보니 안심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기자,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주제나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아무리 이웃이라 해도 무작정 다가가면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소통을 위해서는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부담이 좀 적으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이나 과일, 식재료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무생채를 많이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고 서로 인사도 하고 조금씩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해볼까 하는 거죠. 네,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.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웃과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으면 분명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이웃과 소통하고 지낸다면 이웃을 죽이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. 그런데 이 기자, 무생채를 나눠 먹는다는 것이 좋기는 한데 과연 옆집에서 좋아할까요? 더구나 이 기자가 만들면 과연 맛은 어떨런지 걱정도 됩니다. 무생채 만들기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? 네, 계획대로 아주 잘 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요 이 채칼을 이용을 하면 아주 금방 빠르고 대량으로 채 썰기를 할 수 있죠. 이렇게 껍질을 벗긴 무를요 아주 이 편리한 채칼로 빨래하듯이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채칼을 잡고요 이 무를 이렇게 잡고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
큰 무도 금방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. 오늘 저녁 여러분들도 이 반찬이나 음식을 만들어서요,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식구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음식을 만들었던 추억도 있고요. 또 식사하러 오시라고 이웃집을 이 집 저 집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이웃으로부터 지금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음식을 좀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서 초인종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떨까요? 분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점점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기자,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만들 때와 대량으로 만들 때가 차이가 상당히 클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. 네,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. 그래서요, 먼저 저희 식구 먹을 소량만 먼저 만들어 보고 샘플링을 한 다음에 맛이 괜찮으면 나머지를 만들까 합니다. 그래야 실패를 해도 소량만 폐기가 되니까요. 그러나 무엇보다도요, 이웃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정성도 더욱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요, 더욱더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이웃과 소통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일이나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. 아주 작은 것부터요, 해보시면 이웃들과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후로 이 기자는요, 이 무생채를 만들어서 맛을 봤더니 너무 밍밍해서 와이프에게 물었더니 젓갈을 좀 넣어보라고 했다고 하죠. 그래서 이 기자는 찬장을 뒤지다가 나무젓가락이 있어서 잘게 썰어서 무생채와 함께 버무렸더니 와이프는 이런 것들은 짐승도 못 먹는다면서 노발대발을 했다고 하죠. 네, 그래서 이 기자는 나무젓가락을 다 일일이 하나씩 걷어내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났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